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시 한 수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이란 분이 지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총요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 이달 백견전행하니 황견수하는 야전초제의 총루루라 노웅제파 전간도에 일모취귀 부소하라. 이달은 1539년에서 1612년까지 살았는데 아버지인 양반 이수암과 어머니인 홍주, 즉 지금의 홍성의 관기, 관청에 속해 있는 기생사에서 태어난 서자로서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종무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반의 아버지와 노비인 엄마가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노비로 취급되었었습니다. 이달의 제자 허균이 쓴 홍길동전은 이달을 모델로 했다고도 합니다. 이달은 문장에 뛰어났는데 그의 시에는 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시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달은 이 임진왜란을 온전히 다 체험한 사람이지요. 임진왜란은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하고 인도까지 정벌하겠다는 망상으로 조선에 쳐들어와 7년간이나 조선을 짓밟았던 처참했던 전쟁이었지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총요, 제사 제자에다가 무덤 총자, 노래 요자입니다. 총, 무덤에 제사 지내는 요 노래,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 자,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에 한자의 뜻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지요. 첫 번째 구 글자를 알아볼까요? 자, 백자 다 알지요? 흰 백자.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백견어머는 흰둥이죠. 흰둥이. 바로 뒤에 가면은 황견도 나오네요. 누를 황자 개견자. 황견어머는 누런 개, 즉 누렁이입니다. 백견 전행 할 때 전행, 앞전자, 갈행자, 앞서 나간다. 숫자는 따를 숫자네요. 따를 숫자. 두 번째 구입니다. 야전초제의 총 누르라. 야전, 들야자, 밭자자, 들에 있는 밭이겠지요. 초제, 풀초자에다가 가제자, 변두리 제자, 풀이 나 있는 변두리. 총 누르라. 무덤 총자입니다. 무덤 총. 루자는 멜 루자입니다. 매어 있다. 실로 어떤 것이 쭉 한 줄로 매어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 총 누르라 하면 무덤이 실로 엮은 것처럼 쭉 늘어서 있다. 즉 무덤이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입니다. 노옹, 늙을 노자, 늙은이 옹자, 한마디로 늙은이입니다. 제파, 제사 지낼 제자죠. 제사 제자. 파자는 끝낼 파자. 전간, 밭전자, 사이간자. 전간, 도, 길도자죠. 전간도음은 밭 사이로 난 길. 일모, 날일자, 저물 못자. 날이 저문다. 저녁 무렵이네요. 술 취할 취자. 돌아올 귀자, 취귀, 술에 취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오른쪽에 남편을 뜻하는 지압이 부자에 발음이 들어있고 왼쪽에 손숫자가 뜻이 들어있습니다. 손숫자에 손으로 부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축할 부자. 소아,
작을 소자 아이아자 작은 아이 어린 아이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구입니다. 백견 전행하니 황견수하는 백견 흰둥이가 전행 앞서가니 황견 누렁이가 수 따라가는 흰둥이가 앞서오고 뒤에 누렁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컷의 영상을 찍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컷에는 밭 사이로 난 길을 걸어오는 흰둥이와 누렁이가 보입니다. 첫 번째 구와 연결되는 두 번째 구입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크게 확대해 잡았습니다. 야전 초제의 총 누르라. 야전 들밭의 초 풀이 나 있는 가 변두리에 총 누르라. 무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 화면을 밭가에까지 확대하니 쭉 늘어서 있는 무덤이 화면에 잡힙니다. 산도 아닌 밭가에 무덤이 쭉 늘어서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용의 전환이 오는 전구입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다시 좁혀 강아지가 걸어오는 뒤쪽을 비춰봅니다. 거기에 노인이 보이네요. 노홍제파 전간도에 노인이 제사를 마치고 전간 밭 사이로 난 길을 걸어오는데 좀 전에 보았던 밭가의 옹기종기 모여있는 무덤에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모든 분위기를 말해주는 결구입니다. 일모취기 소부하라. 일모 해가 저문다. 즉 저녁 때입니다. 저녁 무렵에 술 취해서 귀 돌아오는데 누가요? 세 번째 꼬이 노홍입니다. 노인이 해저물녘에 취해서 돌아오는데 소아 작은 아이 즉 손주이겠죠. 손주 작은 아이가 부축하고 있네. 세 번째와 네 번째 꿀을 같이 보겠습니다. 노홍제파 전간도에 일모축이 소부하라. 노인이 제사를 끝내고 전간도 밭 사이로 난 길로 소아 작은 아이 즉 손주의 부축을 받으며 일모 저녁 무렵에 취해서 귀 돌아오고 있네. 할아버지와 손주가 제사 지낸 밭가의 무덤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마 임진왜란 때 죽은 할아버지의 자식이자 손주의 부모인 어른들의 무덤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모두 죽어 무덤에 묻히고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만이 살아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술을 드신 것 같고 쉽게 자리가 떠지지 않아 계속 앉아있다가 해가 저물녘에야 겨우 일어나서 어린 손주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무덤에 제사 지내는 요 노래 이달 백견 전행하니 황견수하는 백견 흰둥이가 전행 앞서가니 황견 누렁이가 뒤따르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앞서 나가죠. 야전 초제에 총 누르라. 야전 초제 들의 풀이 나 있는 가에는 총 누르라. 무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 노홍제파 전간도에 일모축이 소부하라. 노인이 제사를 끝내고 전간도 밭 사이로 난 길로 소아 작은 아이 작은 손주의 부축을 받으며 일모 날이 저무는 저물녘에 취해서 귀 돌아오고 있네. 임진왜란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
3년째 논농사를 짓지 않은 논이 있는데 첫 해에는 망초와 개망초 같은 풀이 우거지고 둘째 해에는 부들이 자리 잡더니 3년째 되는 올해에는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너구리 가족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에서처럼 젊은 사람들은 일본군에게 학살당했는지 아니면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했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젊은 사람들은 죽고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죽은 동네 사람을 산에 묻지 못하고 밭가에 대충 묻을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 없어서 농사짓지 않는 땅은 숲으로 변합니다. 그럼 식량이 부족해지지요. 먹지 못해 쇠약해지면 전염병이 휩쓸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마저 화를 당하게 되지요. 전쟁의 비극입니다. 이 모든 화를 피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겠지요. 전쟁은 소중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참혹한 일입니다. 전쟁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상 전쟁이 나면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시를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총요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 이달 백견 전행하니 황견수하는 흰둥이가 전행 앞서가니 황견 누렁이가 따라가는 야전초제의 총 누르라. 야전초제 들밭의 풀이 나 있는 변두리에 총 누르라. 무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 노옹제파 전간도에 일모취기 소부하라. 노인이 제사를 끝내고 전간도 밭사이난 길로 부소와 어린 아이 즉 어린 손주의 부축을 받으며 일모 해저물역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네. 어떻습니까? 시인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독자로 하여금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28자의 한자 속에 무한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중기 시인인 이달의 제총요를 살펴보았습니다.